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과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 재개와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대가 제시한 한일과의 핵공유 협정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 터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5개 동맹국의 미군 기지에 B-61 전술핵 탄두 150에서 200여 개를 배치하고 유사시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하는 게 핵심이다. 핵탄두의 소유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만큼 5개국은 비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구조다. 핵탄두를 작동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 코드는 미국이 통제하고 5개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핵을 실전 사용하려면 미국과 해당국 대통령이 공동 승인을 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의 핵공유 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나토식 핵공유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일 양국의 전술핵의 공동 사용권은 주되 핵폭탄의 투하도 미국이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간 엄청난 재래식 전력이 대치 중이고 핵까지 보유한 북한 위협을 고려해 비상시 전술핵의 실전 사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이 핵공유 협정 구상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핵이 완성돼 코앞에 배치된 만큼 유사시 한국군이 핵 투하를 할 수 있도록 나토식 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 한일과의 핵공유 협정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치를 넘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많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실패를 상정한 플랜 B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량의 핵탄두와 미범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군사적으로 일시에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핵을 핵으로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고 거점 도시를 초토화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ICBM과 같은 전략핵보다는 전선을 중심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상쇄 및 영내 영향력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 전개 등 현재의 해구산 시스템 유지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내년 11월 재선 도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백인 지지층을 공략할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고 전술핵 공동 사용에 따른 핵탄두의 운영 관리 비용도 해당국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크다. 핵공유는 결국 핵을 들이는 것인 만큼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정면 위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9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극심한 국론 분열과 동맹 균열 등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중국은 사드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고 러시아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막아낼 한국의 대응 전략.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개발을 모색하여 1960년대에는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1965년 영변에 설치된 핵물리학 연구소를 활용하여 핵물질에 대한 훈련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핵물리학 분야 연구 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1970년대에는 1년의 핵연료 주기를 집중 연구하는 등 자체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 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에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보폭 실험도 실시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후 OMW의 원자로를 가동하여 얻은 폐연료봉을 2009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하여 약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 등 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개발을 시사한 이후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2000여 개를 가동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핵무기의 파괴력이 엄청 크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공격을 당하고 일순의 항복을 하였던 전례도 있다. 이렇듯 단 한 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어 비록 현재 경제력과 첨단 전력면, 그리고 한미동맹에 따른 미군 전력 등 현재 전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 있는 북한이지만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핵무기 폭발 시 위력과 피해 규모를 보면 핵무기 1킬로톤의 위력은 TNT 1000톤의 위력과 같고 핵무기 폭발 시 피해 효과는 폭풍 50%, 열복사선 35%, 핵방사선 14%, 자기파 1%의 피해를 나타낸다. 나가사키 인구는 당시 24만여 명이었는데 사망자는 7만 3,884명, 부상자는 7만 4,909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의 60, 가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원자폭탄 투하 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감안하면 남아있는 인원의 대부분이 원폭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실로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피해가 남아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반세기 이상 지났음에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둘째, 모든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 문제 해결, 경제 문제 극복, 특히 체제 유지를 위해 서방 세계 및 한국과 수많은 협상을 했다. 그러한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꺼내던 카드가 바로 핵인 것이다. 핵 협상을 빌미로 각종 회담을 통해 수많은 지원을 얻어냈으며 그 지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핵 프로그램 재실행, 핵실험 대상 공개, 핵이력 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을 해왔다. 이처럼 핵 협상의 이유로 모든 회담 및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여 핵을 포기하고 얼마간의 체제 유지를 하였으나 정작 평화의 봄이 불어 민중 반란이 일어나서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이자 핵 포기를 대가로 체제 유지를 해주겠다던 미국이 등을 돌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장 확실한 협상 카드가 핵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계속 개발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억제 전략을 구사했지만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핵 억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한안보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 중 가장 큰 위협은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0년대 초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76에서 81년 소련제 스커드비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하여 개발하였다. 184년 4월에는 스커드비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고 1986년 5월에는 스커드-C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여 작전 배치하였으며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였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1호,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등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K-102 미사일로 추정되면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였고 2009년 4월 5일에는 개량형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7월에는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2012년 4월과 12월에는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맞아 김정은의 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보와 체제 결속의 형식으로 은하 3호를 발사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km와 500km의 스커드-B-C 미사일 700여 기,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200여 기를 자체 생산 및 실전 배치하였고 2009년 무수단 미사일 50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사거리 6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0년 11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주체식 미사일 및 요격미사일 종합체라고 명명한 미사일 부대였다. 북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 이외에 방어용 요격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날 등장한 공격용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인 스커드-B-C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일명 무수단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고 이때 동원된 장병들이 전략 로켓 사령부 장병들이었다. 전략 로켓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통제하는 부대로 예하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운용하는 3개 여단을 두고 있다. 미사일이 더욱 위협을 주는 이유는 미사일 자체가 보유한 피괴력보다는 다양한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과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고 미사일 또한 사거리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 부분은